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입니다. 저자는 이근우 선생님이고요.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시고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도 여전히 인생의 이런저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럼에도 습관적인 하루에 지치지 않으려 애쓴다는 것. 나로서는 솔직한 고백이다. 보통의 노후라면 평생 아이들 키우느라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다.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쇠퇴, 앞날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생의 궤적이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기보다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 젊어서의 재미만 생각한다면 노년은 불행하기만 하다. 지금 자신에게 맞는 재미를 찾는 것이 진정 나이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뭐가 그리 억울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으랴. 인생은 어느 시기건 그에 알맞은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20살의 즐거움과 40, 50살의 즐거움은 전혀 다르다. 그걸 모르고 현재 나의 상태를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후회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중년 이후를 바로 본다는 것은 나이 들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나이가 들면 분명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 육체적 노화다. 이는 누구나 알지만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입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억울함과 애석함만 커질 뿐이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간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다. 지금 내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 왜 외롭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이다.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두렵고 무섭다면 외롭지 않으려 노력하면 된다.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지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까닭 없이 눈물이 나곤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감정이 아니다. 그리운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때로 위안을 얻기도 한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당신에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기는 세상에 없지만 아이 같은 어른은 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통증을 낱낱이 고백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말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의 유아기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우리 가족 3대 13명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비결. 이 부분은 신문 기사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이 모여 살기로 하면서 내가 강조한 것은 상호 불간섭주의와 독립성 보장이었다. 너무 가까이 끌어안으면 고슴도치처럼 부지불식간에 서로를 찌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부터 가르쳤다. 거절을 잘하고 거절을 잘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먼저다 라는 일방성부터 극복해야 한다. 누구나 거절은 불편하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으로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정에 솔직해지고 웬만한 거절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당당하게 아파라. 나는 지금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내가 왜 이 병을 앓게 되었을까? 건강 관리를 잘 못한 탓일까? 그때 그걸 먹지 말 것을, 운동을 열심히 할 걸 하면서 원망하고 자책한다. 그 스트레스로 병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노화로 인한 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단박에 치료되기 어렵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고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된다. 어쩌겠는가? 잘 달래는 수밖에 없다. 한숨을 쉬고 찡그리며 아이고를 내뱉지 않아야 한다. 일은 넘어 시작한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던 까닭. 공부가 꼭 쓸 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한 전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 몸은 늙어도 생각은 녹슬지 않는다.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이 들어서는 쓸데없는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요?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 자, 노후엔 못 해본 여행이나 다니며 살아야죠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막연하게 생각한다. 편안히 시간 보내며 여유롭게 여행하고 손주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살겠다고 말한다. 현실의 노후는 여전히 밝고 힘이 있다. 무언가 의미 있고 여전히 필요한 일, 봉사든 취미든 돈벌이든 을 계속하는 시간이다. 그 사이사이에 여유를 갖고 여행을 하고 틈틈이 손주들 재롱을 보는 것이다. 긴 노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면 막연한 바람이나 환상을 떨쳐버리고 시간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생각 대신에 시간을 마음껏 쓰겠다고 생각해라.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 실수와 불행은 자기 능력보다 120% 해내려는 데서 시작한다. 굳이 좌우명을 묻는다면 차선으로 살자라고 답한다. 나는 최선이라는 말이 싫다. 내가 가진 100을 다 쓰라는 말이다. 차선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다가 내키는 대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완벽에 매달리기보다 잘하는 정도에서 즐기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기특한 손녀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는 나. 그래도 나는 여전히 별똥별을 줍던 소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유성은 별이 누는 똥이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내 안에 아직도 살고 있다. 내가 20살이 되었다고 10대의 발랄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 40이 넘었다고 자식들에게 꼭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줘야 할까? 노년이 되었다고 날마다 점잖은 얼굴로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 나이답게 사는 것이 언제나 엄숙하게 살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하다. 인생이 재미있다. 그것을 잘 조율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다. 나이 드는 게 두렵기만 한 사람들에게 가끔 텔레비전에서 우람한 근육의 노인이 턱걸이를 수십 개를 하고 할머니가 에어로빅복을 입고 신나게 흔들어대거나 유연성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방송에서는 누구든 노력만 하면 이런 젊음을 쟁취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은근 조장한다. 그들이 놀랍고 대단하지만 그건 연장자에 대한 TV의 예의이다. 젊은이의 예의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한다.
그들이 쏟은 정성과 시간을 봐야 하고 나는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단언컨대 나이 들의 상징은 육체적 쇠약에 있다.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고 근육이 무르고 뼈가 약해진다. 한두 가지 병도 있다면 더욱 노인답다. 그러니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거나 자책하지 마라. 젊어 보이려는 강박은 되도록 빨리 버려라. 24시간 젊게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느라 삶을 돌보지 못하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다. 늘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당신에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나이 들면 약해진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노후 대비해서 노인은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큼은 버려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진짜 늙기도 전에 노인이 되게 만든다. 연금, 적금, 보험의 노후 대비는 나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해야 옳다. 노후는 모아놓은 돈으로 즐기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 또 느리게 흐른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며 억울해하는 부모에게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홀로 생활을 해나갈 때까지 돌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희생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 아니다. 자녀는 자녀가 가진 인격 수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단위이다. 자식의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의 벽이다. 벽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처럼 벽을 의식한다. 벽은 보호막도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의 앞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식의 성장 연령에 맞게 자식의 뜻을 수용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말이라. 이래라 저래라 강요해선 안 된다. 억울해할 일도 섭섭해할 일도 아니다.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이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나이 들수록 옛날에 내가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나이 들면 젊은이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부하는 게 좋다. 권위나 위험은 버리고 서운함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주 웃고 나의 자잘한 고통과 힘듦을 내색하지 않는 것.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다. 내가 나이 들매 대처하는 방식. 나이 들어 맞이하는 인생은 발견하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찾아낼 수 있다.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이 들매 전부다. 이제 그만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그때 왜 그랬을까? 라며 자꾸 후회하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일은 증오를 사랑으로 갚는 것, 버려진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는 과거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이 바쁘지 않을수록 과거 속에 살기 쉽다. 제일 좋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만 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갖고 놀아라. 과거는 심심할 때 잠깐 불러내 가지고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어떠한가. 마흔에게 긍정이란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긍정은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수긍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삶이 좋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다.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누구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는 것도 긍정이고, 진정한 긍정의 고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견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파트 투자해서 얼마 더 버는 게 낫나? 즐거운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낫나?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나를 사랑하면 주관이 세워진다. 타인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인생은 훨씬 쉬워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모르면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삶의 리더가 된다. 내 삶을 누가 리드했느냐에 따라 삶의 성공이 결정된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는가? 그것은 네가 그것을 화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의 감정을 자극했는가? 그것은 네가 그 일을 기분 상하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습관처럼 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라. 나이 들면 참을성도 많고 감정을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린애처럼 사소한 것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많다. 감정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늙은이의 심술로 드러난다. 곱게 나이 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감정 관리를 해야 한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감정들, 시시때때 부딪히는 작은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정신을 흔들어대는 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젊을수록 좋다. 화의 원인은 쉽게 알 수 있는 화와 알 수 없는 화로 나눈다. 쉽게 알 수 있는 화는 주변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데 소음이 나서, 더위를 참지 못하는데 더워서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화이다. 대부분 내면적인 심리의 문제이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에 잠재된 상처가 사소한 자극에 분노로 튀어나온다. 세 가지 분노. 생리적, 정신적 욕구에 불만족하면 좌절하고 분노한다. 분노를 일으키는 장애물이 있고 자신의 신체적 불만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 분노.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거절당하거나 부당한 질책, 비난을 받은 경험도 분노로 연결된다. 세 번째, 보고 배우는 분노이다. 타인의 분노 표현 방식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분노했던 방식을 다시 모방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어떻게 다스릴까? 첫 번째, 참는 힘을 기른다. 화를 참는 동안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템포 늦추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스스로 자존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격지심으로 분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 분노를 인정하고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원인이 자신의 바깥에 있다고 믿지만 알고 보면 내면적인 문제와 더 연관될 때가 많다. 거절당하면 화부터 나는 당신에게.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다. 내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면 화가 난다. 하지만 돌아보라.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 말라. 명령과 지시는 거부를 부를 뿐이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노여워할 일이 아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탁의 대화법을 습관화해야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편하고 즐겁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나만의 진짜 휴식이다. 휴식의 한자풀이는 사람이 나무 옆에 앉아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숨을 쉬는 것이다.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틈타 크게 숨을 골라보자.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런 여유를 가져보자. 가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노년의 삶을 그려보라. 노인의 삶의 유형. 첫 번째, 은둔형.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생활을 중지한 사람.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실망을 주느니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분노형.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쳐놓는 것 같아 울분이 터진다. 3. 자학형. 모두 내 탓이라고 자학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사는 것이 치욕스럽다고 스스로 학대한다. 자식들이 못 사는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힌다. 네 번째, 무장형.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노익장.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이들이지만 의욕이 지나쳐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섯 번째, 성숙형.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이다.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다. 좋은 포도주는 오랜 숙성을 통해 앙금마저 녹아버려 투명한 빛을 띈다. 이들은 표정부터 편안하다. 자기 중심을 잃지 않지만 부드러운 중재자로서의 모습도 갖추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한 유형의 노인일 것이다. 아름다운 노년 만들기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변화에 있다. 은퇴 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까 걱정하는 당신에게. 직장에서 물러난 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 부디 할 일 없이 시간을 버리지 마라. 아프다는 하소연, 신세한탄, 심심풀이 잡기로 낭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 라며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왜 그랬느냐. 당신 버릇은 평생 고치지 못한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 등 노년의 부부는 과거를 곱씹으려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과거보다 더 불행해진다. 그때 내 마음은 이랬노라. 상대의 공감을 이끌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는 가족 때문에 지친 당신에게. 가족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은 곧 그 자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부딪혀라. 그래야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나의 인생이다. 인생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내 인생이다. 수많은 인연들이 모두 나의 길이었다. 나는 내게 다가온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끈질긴 면도 없지 않다. 지속적이고 오래의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에게 회갑잔치를 권하는 이유. 100세 시대를 맞은 오늘날 회갑잔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치러져야 한다. 오는 나이를 다소곳이 인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확인해보는 그런 자리로서의 회가변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잘 나이 들어 가겠다는 나와 가족의 다짐이라고 하면 뜻깊다. 회갑을 맞는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찍은 석불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사진집을 만들어 주위에 나누어주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지나온 내 삶을 털어놓고 선언하듯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회갑을 치르고 난 뒤 하루하루가 더 새롭게 다가왔다.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다는 당신에게. 젊었을 때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했다면 50세 이후부터는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 딱 5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좀 더 명확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 5년이 지나면 또 5년의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다시 2년, 1년 단위, 인생 계획, 하루 계획을 촘촘히 세워보라. 계획은 거창한 무엇은 아니다. 뭐하지? 라고 심심하게 시간을 써버리지는 말자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죽음의 당사자가 보여주는 마지막 여유는 가족에게 따뜻한 슬픔을 남겨주지 않을까. 보들레르가 말했다.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죽음은 내 아이들과 이별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과 이별하고 나 자신과도 이별하는 것이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사랑을 나눌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잘난 사람에게. 아들러의 열등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성장하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해도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한다. 이번에는 우월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우월감을 유지하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할 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발전해 나간다. 이제 그만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훌훌 털어버려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다.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이가 한계일 수 없다. 이 나이에 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순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되고 만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할 때 이게 잘 될까?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수록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 뜻이 좋으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다양하게 여러 번 생각해라.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사교적인 일과 동시에 혼자 할 일도 알아보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을 찾아라. 그래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해서 주위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 일을 하면서 체력이 조금씩 저하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라. 인생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당부는 바로 이것이다. 인생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겸손함. 이 한 가지 미덕으로도 삶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바쁘다는 핑계로 취미생활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퇴직 후 무엇을 할지 몰라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에 매달린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틈틈이 즐길 취미를 하나쯤 개발해 두었다면 본업이 없어져도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지금 즐거움은 무엇인가? 미리 유언장을 써두면 삶이 달라진다. 유언을 글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틈틈이 말로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모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유언장인 셈이다.
일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곧 유언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겠다. 어떤 유언을 남길지 생각해보고 그 유언대로 살아가는 건 어떤가?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한 유언이 되는 셈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지 고민을 해본다. 할머니는 언제가?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죽음이 뭐냐고 묻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할머니는 언제 가? 라고 물었단다. 나는 언제 갈까? 나이가 들면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물음은 40, 50즈음부터 새기면 더 좋다. 그래야 노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노년이 되어도 과거 속에만 묻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야금야금 이론. 한 번에 다 하면 편하겠지요. 단박에 완성하고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든 일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일과 배움, 능력, 재능, 사람과의 관계까지 야금야금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더해지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발전하는 것이죠. 당장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하면 지치지 않고 오래 즐기며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는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 흩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